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 천하신궁의 매화도령입니다. 오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게스트가 계시죠. 우리의 오후 4시. 오늘 진행은 네이시 형이 맡아서 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은혜입니다. 지금은 오디오 문제 없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병원이에요. 단골 소재죠. 오래 보셨던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이 사건 이야기도 몇 번 들으셨을 거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병원에는 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이 소독약 냄새. 그 냄새 하나만으로도 이 긴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뇌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 공간에서는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자, 우리가 학교 괴담, 터널 괴담, 그리고 공원 괴담, 이 장소마다 나름의 이유로 귀신 이야기가 붙죠. 근데 이 병원 괴담은 결이 좀 달라요. 자, 이 병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사가 오가는 공간이에요. 자, 오늘 멀쩡히 걸어 들어간 사람이 내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곳. 이게 공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공포가 그 공간에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매화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병원은 다른 공간하고 기운 자체가 다르게 쌓인다고. 이 기쁘고 슬프고 두렵고 이 간절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공간이 병원이라고. 그리고 그 기운이 어디로 가겠냐고. 자, 오늘은 4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쉬쉬하며 전해 내려오는 목격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폐병원 괴담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바다 건너 실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폐정신병원 이야기. 자, 이 이야기들 그냥 남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병원 괴담에는 단골 소재가 있어요. 자, 엘리베이터, 영안실층, 병실 번호. 자, 이 3가지는 거의 모든 병원 괴담에 빠짐없이 등장해요. 자, 이걸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첫 번째, 엘리베이터. 자, 이 병원 엘리베이터 괴담은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아무도 없는데 버튼이 눌린다. 빈 층인데 문이 열린다. 혼자 타고 있는데 등 뒤가 싸하다. 다들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이게 왜 병원에서 유독 많이 생기는 이야기냐면 이 병원의 엘리베이터는 쓰임 자체가 달라요. 자, 일반 건물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타죠. 근데 병원 엘리베이터에는 침대가 타요. 의식 없는 환자가 누운 침대, 그리고 수술 후 이동하는 침대, 심지어 영안실로 내려가는 침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이게 알면서 타니까 더 무서운 거죠. 자, 무속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 엘리베이터는 좀 특이한 공간이에요. 좁고 밀폐된 구조,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 이 무속에서 위와 아래는 각각 하늘과 저승을 대응해요. 이 하루에도 수백 번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그 공간의 기운이 쌓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안실층. 자, 우리가 대형 병원 엘리베이터 패널에는 B1이나 B2의 영안실이 있어요. 지하죠. 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층 버튼 근처에 서는 걸 좀 불편해하고 이 영안실 층에서 누가 타면 괜히 긴장이 됩니다. 이 재밌는 건 이게 병원 직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오래 일한 간호사들도 영안실 가는 엘리베이터는 괜히 다른 걸 타고 싶다고 해요. 이 죽음을 직업으로 다루는 사람들도 이 그 감각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죠. 이거는 그냥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이 인간은
오랜 시간 죽음의 기운이 있는 곳을 피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공동묘지 이런 것들 다 싫어하죠. 그게 이성보다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병실 번호. 우리가 이제 사후실을 꺼리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이 4라는 숫자가 이 죽을 사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자,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 404호, 뭐 414호, 뭐 이런 경우는 없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대놓고 건너뛰던지 아니면은 F실로 표기를 하던지. 그런데 이게 단순한 미신일까요? 자, 2001년에 미국 UC 샌디에이고의 데이비드 필립스 교수 연구팀이 영국 의학 저널 BMJ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바스커빌가의 개 효과예요. 이 미국과 대만의 심장질환 사망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이 사를 불길하게 여기는 문화권에서 사가 들어가는 날짜에 심장 관련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어요. 자, 이건 믿음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게 학술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이 무속에서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에요. 반복해서 불리고 쓰이고 새겨지면서 이 숫자의 기운이 쌓여요. 이 병실 번호는 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 기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된 이야기예요. 자, 이 세 가지 그냥 도시 전설처럼 들리죠. 근데 이 다음 이야기부터는 좀 다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이건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귀신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아니에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매체가 실제로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자, 청년의사라는 매체가 있어요. 1992년에 젊은 의사 237명이 주주로 직접 참여해서 창간한 의료계 전문 주간 신문이에요. 이 의사가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의료계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정론지로 꼽히는 곳이에요. 자, 이 청년 의사가 2003년 여름 남양 특집으로 기사를 하나 냅니다. 제목이 우리 병원에 귀신이 나타났다. 자,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파장이 생길 거라는 판단에 영문 이니셜로만 처리했어요. 전공의 실명도 이니셜로. 근데 실제 있는 병원들이고 실제로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증언이에요. 자, 첫 번째, 강남에 있는 S병원 14호 수술실. 자, 이 수술실은 복도 끝 제일 구석진 자리에 있어요. 이 심장 수술 전문 수술실인데 이 수술 중에 사망한 아기들이 유난히 많이 나온 곳입니다. 자,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자, 늦은 밤이나 새벽 이 14호 수술실 근처에 가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 전공의가 이 늦은 밤에 14호 수술실에 물건을 두고 나온 걸 깨달았어요. 이 들어가서 물건을 찾고 나와서 긴 복도를 걷는데 뒤쪽에서 가느다랗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텅 빈 수술실이었는데. 자, 여기에 전설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밤에 14호 수술실에서 나와 그 긴 복도를 걸어가면 걸어도 복도 끝에 절대 도착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기 귀신들이 뒤에서 붙잡고 있어서. 낮에 수십 번 걸어본 그 복도를 밤에는 끝이 없이 걷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서울 S병원 어린이병동 엘리베이터. 자, 이 어린이병동 한켠에 외따로 떨어진 낡은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특히 밤에 이상해요. 아무도 없는 층에서 혼자 멈추고 문이 열렸다 닫혀요. 이게 그냥 낡아서 고장난 거라고 치부하면 그만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엘리베이터
예전에 소아암으로 죽은 아이가 자주 타던 엘리베이터예요. 이 청년의사 기사에서 이니셜 박모 전공의는 지금도 혼자 이 엘리베이터 타는 걸 못하겠다고 했어요. 어느 층에서 혼자 열릴지 모르니까요. 자, 세 번째. 경기 A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 자, 1인용 격리 중환자실에 커다란 창문이 있어요. 이 수술을 입원한 환자들이 자꾸 같은 말을 합니다. 창밖에 아이가 서 있다고. 이 처음에 전공의들은 이 수술 후에 정신이 불안정한 환자들이 이 헛것을 본다고 코웃음을 칩니다. 근데 직접 확인해보고 나서는 더 이상 쉽게 웃을 수 없었어요. 자, 이 중환자실 근처에는 소아병동이 없어요. 아래층이 병동에 있는 아이가 창문에 비춰질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 창밖에 서 있다는 아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자, 네 번째. 경기 C병원 수술실 간호사 귀신. 자, 이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 차림의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이 병원에서 담당 의사와 사귀다 이별을 통보받은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가 있었어요. 귀신이 나타난다는 수술실이 바로 그 간호사가 담당하던 수술실이에요. 이 무속에서 이런 경우는 원한이 공간에 각인된 케이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억울하게 떠난 혼, 특히 이 스스로 삶을 끊은 경우에는 감정의 밀도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 감정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공간에 머무는 거예요. 이 본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그 수술실에 머문 거죠. 그렇다면 이 괴담이 된 실화. 자, 우리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병원 괴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곤지암. 자, 2018년에 개봉한 공포영화 곤지암의 배경이 된 곳이죠. 그리고 2012년 미국 CNN이 세계 7대 괴기 장소로 선정했고 한국 3대 흉가 중 하나로 불리면서 수많은 유튜버, BJ, 흉가 탐방꾼들이 다녀간 곳입니다. 아쉽게도 건물은 2018년 5월에 완전히 철거돼서 지금은 갈 수도 없죠. 근데 이 곤지암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자, 일단은 떠돌던 소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자, 원장이 원인 모를 이유로 자살했다. 행방불명된 환자들이 있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다. 폐원후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사람이 있다. 영화도 이 이야기를 좀 배경으로 만들었거든요. 저도 재밌게 보긴 했지만. 근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자, 2012년 채널A 이영돈 PD의 논리로 풀다에서 직접 취재해서 방영한 내용이에요. 원장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지병으로 사망했고 사망 후 자식들이 병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운영 의지가 약했고 그리고 팔당댐 건설로 그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하수처리 시설 비용 문제까지 생겼어요. 결국 1996년 폐업합니다. 건물주는 행방불명된 게 아니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럼 환자들은 전원 용인 정신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이 조합이 너무 강력했어요. 산골짜기, 폐건물, 정신병원. 이 세월의 노후화된 외관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붙기 시작했고 2012년 CNN 선정을 계기로 폭발합니다. 이 CNN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아세요? 이 지역 커뮤니티에 떠돌던 소문들이었어요. 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공신력 있는 미디어를 타면서 이 사실처럼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같은 방영분에서 실험도 합니다. 이 아무런 사연이 없는 평범한 집을 흉가처럼 꾸며놓고 이 흉가 탐방 커뮤니티 회원들을 초대해요.
이제 그 사람들이 곤지암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귀신을 봤다고 했고, 비명을 질렀고, 뛰쳐나왔어요. 자, 공간이 귀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 경험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무속인의 시각은 조금 달라요. 이제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이 수십 년 동안 불행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공간, 이 두려움과 고통이 쌓인 공간, 그리고 그 기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건 믿음이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는 증명은 또 아니니까요. 지금은 곤지암 건물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운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병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자, 우리가 심정지나 이 사고로 임상적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소생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다. 몸 밖으로 빠져나와 위에서 내려다봤다. 이미 죽은 가족을 만났다. 밝은 빛을 향해 끌려왔다. 자, 이 수십 년 동안 이 이야기들은 뇌가 죽어가면서 만들어가는 환각이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2001년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 반 롬멜 박사가 10개 병원에서 심정지후 소생한 환자 344명을 무려 13년에 걸쳐서 이 추적 연구한 결과 이 란셋에 발표를 합니다. 이 란셋이라는 건 1823년에 창간된 영국 의학 저널로 이 전 세계 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실렸다는 건 그만큼 엄격하게 검증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자, 344명 중 62명, 약 18%가 임사 체험을 했다고 보고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중 한 환자는 뇌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소생을 하고 의료진이 자신의 틀니를 빼서 어느 서랍에 넣어두는 걸 천장에서 내려다봤다고 했어요.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그 서랍에서 틀니가 나옵니다. 이 뇌파가 정지된 상태에서 본 것을 정확하게 묘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과학계는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이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이라는 주장도 있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는 설명이 안 돼요. 뇌가 멈춰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서랍을 알았느냐. 자, 이 반 롬멜 박사는 본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의식은 뇌의 기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자, 우리 무속에서 혼이 몸을 잠시 벗어나는 건 이 오래전부터 알던 개념이에요. 이 임사체험 이야기가 새삼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오히려 과학이 이 무속이 이 수백 년 전부터 이야기해온 것들을 이제야 언어로 설명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자, 수술실에서, 이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그 경계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그 공간에 쌓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이야기는 바다 건너 실화 이야기예요.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이 작은 도시 웨스턴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트랜스 얼레게니 루나틱 어사일럼. 이 직역하면 트랜스 얼레게니 광인 수용소. 자, 이름부터 좀 심상치 않죠? 광인 수용소. 자, 1858년에 짓기 시작해서 1864년에 개원합니다.
이때는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때예요. 자, 현재 미국 국립공원청의 공식 역사 기념물로 등재된 건물이에요. 손으로 깎은 석재로만 지은 건물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구조물이에요. 미국에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펜타곤. 그거랑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 설계 당시에는 좀 달랐어요. 이 커크 브라이드 플랜이라는 설계 철학을 따랐는데, 이 햇빛이 잘 들고 공기가 통하고 이 환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환자 정원도 있고 자체 농장도 있었어요. 처음 수용 인원은 250명. 되게 인도적인 공간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자, 1950년대 이 건물 안에 환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2,600명입니다. 실제 정원의 10배가 넘습니다. 자,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수치예요. 방 하나에 침대가 쑤셔 넣어졌고 바닥에서 자는 사람이 생겼어요. 난방도 안 되는 방에 환자들이 방치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병원은 실험적인 시술을 시작합니다. 로보토미, 뇌엽 절제술이에요. 조금 징그럽긴 한데 이 눈 주위에 얇고 뾰족한 금속 막대를 찔러 넣고 망치로 두드려서 전두엽 연결 조직을 끊는 방식이에요. 자, 이 한 곳에서만 공식 기록 기준으로 4,000건 이상 시행됐어요. 일부는 사망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당연히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이 남았습니다. 자, 1994년에 폐원했어요. 운영한 1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을 마쳤는지는 정확한 집계가 없습니다. 자, 이 병원 부지한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 대부분은 가족이 찾지 않은 환자들이에요. 이름 대신 번호만 새겨진 묘비들. 현재는 2,000개 이상의 무연고 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광지가 됐어요. 낮에는 역사 투어, 밤에는 귀신 투어를 운영해요. 자,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보고 하는 건 발자국 소리, 저절로 닫히는 문, 그리고 아이 울음소리예요. 자, 릴리라는 이름의 아이 귀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9살의 폐렴으로 죽은 아이예요. 이 4층에 그 아이가 쓰던 방이 있는데 이 방문자들이 장난감을 두고 가는 바람에 지금도 그 방 안에는 인형과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자, 밤에 혼자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담이 여럿이에요. 자, 무속에서 이런 공간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반 병원에서 죽은 사람의 기운과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갇혀서 죽은 사람의 기운은 결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자, 후자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죠. 이 억울함이 섞인 혼은 더 오래 머물고 더 강하게 남는다고 하죠. 자, 운영한 130년, 이름도 없는 묘비들. 자, 그 공간에 뭔가 남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엘리베이터, 수술실, 폐정신병원, 임사체험. 이 병원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들이 단순한 소문은 아니라는 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병원에서 혹시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임종을 못 지키셨거나 이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못했거나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남아있거나.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야기가 뭐 그냥 무서운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오래 계시다가 떠나신 분들은 기운이 다르게 남아요. 이 마지막 공간이 병원인 경우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이 혼에 각인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가족한테 따라오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이 따라오는 혼이 무서운 혼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대부분은 그냥 할 말이 남은 거죠. 이 못다 한 말, 못다 챙긴 것,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귀신이 된다고 해요. 자, 집에서 혹시라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뭐 갑자기 생각이 많아진다면, 뭐 그냥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뭐 혼자 방에서, 아니면 사진 앞에서. 뭐 굳이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잘 가셨죠? 뭐 이 정도 말만 해도 충분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처음부터 계획이 다 있죠. 이제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미스터리의 포맷이고, 그리고 저도 병원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확신하진 못해요. 물론 제가 최근에 또 갔다 와보긴 했지만, 그리고 화면에는 안 담긴 그런 이제 심령 현상을 겪기도 했지만, 실제로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는 과학이 설명하는 것도 있고, 무속이 설명하는 것도 있고, 아직 아무도 설명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러 갑니다. 같은 장소는 아니고요. 방송이 끝나면 여수로 향합니다. 자, 수십 년 전에 문을 열었다가 지금은 아무도 없는 그 공간. 자, 오늘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거 없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방송 끝나시고 내일 방송을 이어서 보실 때 지금이랑 같은 생각이신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고, 오늘 미스터리 극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은혜씨였습니다. 내시형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천하신궁 매화도령 미스터리 극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